겜마 i와 겜마 j만 남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없어졌으니까요. 겜마 i 나누기 겜마 j의 승수 알파 오버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1인당 GDP의 비율을 우리가 뭘로만 표현했냐면 투자율의 비율로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생산성 동일하고요. 감가상각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컨트리 I의 투자율이 겜마 I인데 20%다. 그래서 0.2라고 썼고요. 컨트리 J는 투자율이 더 낮은 국가여서 5%, 겜마 J는 5%, 0.05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3분의 1이다라고 하면 알파 오버 1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3분의 1, 분모의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요. 1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2니까 3분의 2분의 3분의 1은 2분의 1이겠죠. 3분의 2분의 3분의 1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가 간의 소득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을 이렇게 표시했고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여기에 이제 겜마 i 대신에 0.1을 썼고 겜마 j 대신에 0.05를 썼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버 1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의 값은 4가 되고 4의 2분의 1승은 2와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사실 뭐냐면 어떤 국가의 투자율이 4배 높잖아요. 이건 4배입니다. 4배. 컨트리 I는 컨트리 J보다 투자율이 4배 높아요. 다른 건 다 동일해요. 생산성도 똑같고 감가상각률도 똑같고 두 국가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율이 4배 차이가 날 때 소득은 몇 배 차이가 나냐면 2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패서미스틱합니다.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율이 4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투자율이 4배 차이는 뭐 사실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투자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랑 투자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의 비율이 대략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정도의 차이면 사실 매우 큰 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득 격차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물론 2배도 사실 큰 차이죠. 왜냐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이 2만 달러인 국가랑 1인당 소득 수준이 4만 달러인 국가의 차이는 사실 매우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소득 수준의 절반이 언제였었냐면 대략 90년대 정도였으니까요. 90년대 말 그쯤이니까요. 사실 한 20년 전에 한국이랑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2배도 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율의 차이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율이 소득 수준의 차이를 많이 설명하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자,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했고 어떻게 그 변수들을 변환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한 작업은 뭐 한 200여 개 가까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50여 개 국가들이 있는데 각 국가들의 1인당 GDP를 관찰할 수 있어요. 제가 편의상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스타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제가 관찰한 데이터는 2017년도의 GDP인데 모든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여러분 차이나 같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솔로우 성장 모형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17년의 GDP라고 하는 것은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이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1인당 GDP를 대한민국의 1인당 GDP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 대략 0부터 한 3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뭐 0인 국가는 없고요. 뭐 0.0 한 2 정도부터,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가부터 시작해서 대략 3배에 이르는 국가까지 이 값은 매우 다양한 값을 가질 거예요. 요 레인지에서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어떤 계산을 했냐면 국가마다 투자율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컨트리 I의 투자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투자율을 대한민국의 투자율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제가 뭘 한 건지 보시면 제가 지금 요 계산을 한 거죠. 요 계산. 네. 자, 첫 번째 계산한 건 요 계산을 한 거고요. 모든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대한민국의 1인당 GDP로 나눴습니다. 이걸 제가 첫 번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작업은 바로 이 작업입니다. 모든 국가의 투자율을 대한민국의 투자율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자, 이 투자율은 제가 본 데이터가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9.1. 여러분도 가셔서 다운받아서 비슷한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투자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각 국가의 투자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국가의 투자 항목이 있고요. 투자. 그 다음에 이 항목을 전체 GDP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GDP 분의 투자, 투자의 비중이 되겠죠. 민간 투자의 비중을 제가 투자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2분의 1승을 했어요. 2분의 1승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2분의 1승은 앞에서 보시면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알파 오버 1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승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 슬라이드에서 제가 했던 작업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단계로 요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1인당 GDP의 차이인 거잖아요. 모든 국가의 액추얼 GDP 레이쇼입니다. 실제 1인당 GDP를 제가 한국의 1인당 GDP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GDP예요. 솔로우 모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은 솔로우 모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솔로우 모형이죠. 이쪽이 솔로우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각 국가의 투자율을 대한민국의 투자율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죠. 그런 다음에 2분의 1승을 했어요. 자, 이쪽은 뭐냐면 솔로우 모형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제가 써보겠습니다. 솔로우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국가 간 GDP 비율이라고 하죠. 1인당 GDP의 비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제가 먼저 계산했고 이쪽을 이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 값이 같다면 그러면 솔로우 성장 모형은 실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매우 잘 설명하는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값은 대체로 이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값하고 막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보시죠. 그래서 아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제가 왼쪽 계산한 것이고요. 실제 GDP, 그 다음에 이것은 솔로우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predicted GDP by 솔로우 모델이에요. 자, 제가 그래프를 이제 순차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실제 GDP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각 국가의 1인당 GDP를 제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로 나눈 것입니다.